온라인 수업인데 오늘은 13주차 수업이야. 저번 수업 때까지 우리 한복 수업을 배웠잖아. 그 한복 수업은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 서양복 식사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있지. 이런 현대복. 그러니까 한복은 옛날 옷이잖아, 과거 옷. 지금 배우는 현대복에 대해서 배울 거야. 천천히 볼 예정인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조형 감각과 표현 부분이라고 해서 오늘은 선 부분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 선생님이 이게 지금 자료는 준비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선까지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우리 형이랑 형태, 이거 두 개가 있거든. 형과 형태까지 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한번 일단 수업 시작해봐야 알 것 같고, 오늘은 그림 보면서 이건 어떤 선이고 이건 어떤 형과 형태를 만약 본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고 이런 건 어떤 형이고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볼 예정이니까 내용이 소리도 선에 대해서는 알지. 일직선, 사선 이런 거 알잖아.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울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자. 과연 근데 선 하나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 30분, 적어도 30분, 아니면 길면 40분, 1시간까지도 하는데 선 하나로 어떻게 30분가량을 수업을 할까 싶겠지만 선에도 정말 종류가 많거든.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 일단 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지. 우리가 배울 선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배우자면, 자, 이 사람 파울 클레라는 사람이 있어. 서양화가거든. 이 파울 클레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선은 점으로 이어진 길이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쭉, 이게 선이지 지금. 선에 그었잖아. 이 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점, 봐봐. 이거는 점이지. 근데 점이 하나 보이고 두 개 보이고 세 개가 보이고 네 개가 보이고 다섯 개 보이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선이 되지 않아? 이렇게 여기도 하나 선 그려주고 선 그려주고 점 그려주고 점 그려주고 하면 선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선은 점으로 이어진 길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선은 이렇게 너비보다는 길이를 인식한다고 해. 그리고 또 이 선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을까? 이 소위 말한 선 다음으로 배울 거라는 형 있지. 선이 또 이렇게 모이면 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형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선은 시선을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방향을 나타내거나 분할하기도 하고 분위기나 성격도 전달하고 위치에 대한 설명이나 착시를 일으키기도 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면은 말로만 들으면 어떻게 선이 방향을 나타내고 선이 분할도 하고 선의 성격도 있고 분위기도 있대. 거기다가 선으로 착시도 일으킨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실제 옷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할 거거든. 실제 옷 작품들을 보면서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자, 선의 종류가 있는데 선의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 직선이랑 곡선인데 직선이랑 곡선에 대해서는 소문이 알지. 직선은 이렇게 쭉 구어진 게 직선이고 이렇게 휜 게 곡선이잖아. 직선 같은 경우는 무한한 운동감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라고 해서 수직, 이게 수직, 사선 이런 게 직선이지. 이런 것도 다 직선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하면서 섬세하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해서 동그란 원도 곡선이지. 이것도 따지면. 그리고 타원, 이거 기다란 타원, S자, C커브자 이런 것도 다 원이지. 자, 이렇게 선의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보자면, 자, 선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배울 거는 선의 시각적 기능이라고 해서
선을 옷에 어떻게 놓았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야. 봐봐. 여기에 말해보면은 일렬로 배열된 단추나 트리밍에서 지각되는 선은 시선을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나타내고, 의상의 가장자리에서 보여지는 선은 공간과 분리됨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우리 한복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삼국시대 치마 끝단이랑 소매 끝단에 선 같은 거를 넣었잖아. 그런 식으로 선을 넣었다는 얘기고, 이 트리밍이 뭔지 모르지. 트리밍은 단추나 지퍼, 이렇게 옷에 달린 장식품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야. 지퍼 가운데 쫙 이어져 있으면 선 같지. 그리고 단추를 쫙 아까 말한 것처럼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단추도 어떻게 보면 점 같지 않아? 그 점 단추를 쭉쭉쭉 나열하면은 선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 글을 보면 또한 주름처럼 표면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관심을 제공하고, 무늬처럼 소재 내부에서 만들어진 선은 표면에 흥미를 갖게 해준다라고 해. 자, 글로만 보니까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제부터 사진으로 이 지금 선의 시각적 기능에 대해서 사진으로 살펴볼 거야. 자, 아까 설명한 사진들이야. 자, 지금 사진이 조금 어두워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지만 첫 번째 사진의 검정색 옷에 하얀색 단추, 여기 보여? 이렇게 하얀색 단추 점점점점 나열되어 있잖아. 쭉쭉쭉 이렇게 단추 일렬로 쫙 나열되어 있으면서 꼭 선으로 쫙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그래서 개념이 선은 점으로 이어진 길이다 라고 하는 거야. 단추라는 점이 일렬로 모여서 선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진보다 잘 보이지. 그래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나타내는 선과 공간의 분리를 공간의 분리를 나타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인데,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연두색으로 회색 이쪽 회색 부분이랑 색깔 전혀 다른 거 보여? 사장님이 확대해서 보여줄게. 잠깐만. 자, 확대해서 보면 여기 연두색 부분 선이 그려져 색으로 선을 분리시켰잖아. 그러면서 이쪽 부분, 여기 큰 부분이랑 여기 작은 부분이랑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식으로 선으로 공간을 분리한다는 예시를 보여준 예시고 그림이야. 자, 지금 다음에 보는 것은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지금 패션쇼 옷들 사진으로만 가져오다 보니까 패션쇼 옷들은 블랙으로 어두운 것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네. 그래서 확대해서 일단 보여줄게, 선생님이. 자, 확대해서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자면, 자, 이 윗부분. 아코디언 플리츠라고 해. 아코디언 혹시 수원이 알아? 아코디언 모양이랑 닮았다고 해서 아코디언 플리츠라고 하는데, 주름을 플리츠라고 해. 이것은 주름이 이렇게 해서 주름이 잡히면서 선이 생기잖아. 우리 보면은 이 선이 생긴 생긴 모양을 선이라고, 옷에 잡힌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이 부분에 시선이 몰리지. 그러면서 이 이상의 흥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야. 역시 두 번째 사진을 보자면 무늬랑 이렇게 선을 무늬로 보이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재질감, 얘랑 하얀 부분이랑 이 회색 부분이랑 재질감, 옷 재질 표면에 따라 옷마다 재질감이 틀리잖아. 그런 것으로 재질감을 다르게 줘서 선 모양을 만들게 하는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옷, 선에도 흥미가 조금 생기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주름처럼 표면에 보여지는 선은 시각적 관심을 제공하고, 무늬처럼 소재 내부에서 만들어진 선들은 표면에 흥미를 갖게 해준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걸 보자. 일단 지우고.
그다음 계속해서 선의 시각적 기능에 대해서 볼 거야. 아까 배운 것도 시각적 기능이었고 지금 이어서 보는 거고, 시각적은 우리 지배적인 선과 보조적인 선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지배적인 선은 우리 말 그대로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배적인 선으로 인해서 시선을 끌게 돼. 보조적인 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지배적인 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튀면 안 되겠지. 지배적인 선은 튀는데 보조적인 선도 튀어. 그러면 보조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지배적인 선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선은 지배적인 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전체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튀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 있구나 이 정도 모습만 보여. 사진으로 보자면 건지였네. 자, 누가 봐도 지배적인 선이고 보조적인 선인지 눈에 딱 보이지 않니? 먼저 첫 번째 사진은 누가 봐도 지배적인 선이지. 자, 여기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에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넣음으로써 여기 어깨와 허리 부분에 누가 봐도 시선이 딱딱 가고 있어. 다른 부분은 블랙으로 하고 배색으로 튀는 빨강을 함으로써 이쪽으로 딱 눈이 꽂히지. 그래서 이런 걸 지배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과연 선일까? 어깨끈도 선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선은 여기 허리띠 부분이 선을 뜻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선이 어느 부분인지 눈에 딱 보이잖아. 빨간색 선인 거.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디가 선일까 확신을 못 쓰겠지. 그만큼 전체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디를 뜻하는 바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트리밍 기억나 혹시? 일렬로 배열된 단추 봤잖아 사진. 트리밍이 부속적인 장식품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 옷에서는 벨트가 그 상부분의 역할을 하면서 트리밍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양쪽이 대조돼서 이게 지배적인 선, 이게 보조적인 선인지 확실히 보이지? 우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패션 디자인에서의 선의 기능에 대해서 볼 거야. 글이 좀 많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선의 속성과 효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자. 선의 기능은 우리 지금 선의 앞에서 시각적 기능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 이 선의 기능은 총 세 가지로 구조적인 선, 기능적인 선, 장식적인 선으로 나뉘게 돼. 뭐 이렇게 계속 많이나 하겠지. 뭐 그렇게 선이 또 이것저것 나뉘는 게 너무 많지 좀. 자, 먼저 간단하게 보면 구조적인 선을 먼저 보자. 우리 구조적인 선은 형태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인 라인이라고 쓰여 있어. 구조적인 선을 보면 프린세스 라인, 아몰 라인, 다트 라인 등등을 형태를 이루기 위한 구조적인 라인이 있는데 프린세스 라인이 뭔지 소원이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하자면 우리 치마 만들었지. 그러니까 천은 평면이잖아. 평면이라는 게 우리 치마 천 만들 때 천 밑에 평평하지. 근데 사람 몸은 입체적이야. 우리 사람 몸 팔 둥글지. 몸도 둥글고. 이 평면인 천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접고 그러거든. 그렇게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 평면인 것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생겨난 선을 구조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치마 패턴 그릴 때 혹시 기억나? 다트라고 했던 거? 이렇게 치마 생겼는데 이렇게 뾰족해서 여기 부분 다트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치마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찍찍 내려가지고 오렸지. 이 다트 부분을 접음으로써 입체적으로 천이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면인 천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기 위해 생겨난 선을 구조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기능적인 선이라는 게 있어. 기능적인 선은 말 그대로 부자재의 사용으로 앞 여밈의 중심선을 따라 배열되어서 단추나 원피스의 뒷중심 지퍼와 같이 특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추, 우리 기능적이지. 단추가 있어야 앞여밈을 하잖아. 뒷중심도 지퍼가 있어야 뒤를 잠글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 기능이 있으면서 선의 모습을 또 보여줘. 지금 단추가 어떻게 선의 모습을 보여주나 싶겠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식적인 선인데 이건 종류가 엄청 많아. 디테일 사용에 의한 선, 트리밍 사용에 의한 선, 색채 배색에 의한 선, 소재 무늬, 텍스처 사용에 의한 선, 봉제선 사용에 의한 선, 액세서리 사용에 의한 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많지. 자, 트리밍 사용에 의한 선. 트리밍이 뭔지 모르겠지. 우리 앞에서 설명을 해줬나? 트리밍은 약간 장식적이 이용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해줬던가? 이건 한 번 더 뒤에서 짚을 거긴 한데 이렇게 장식적에서는 그냥 앞에서 기능적에서는 단추 같은 경우는 역할이 있었지만 장식적에서는 말 그대로 기능은 없는데 장식용으로만 쓰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총 그냥 구조적인 선, 기능적인 선, 장식적인 선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 그럼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 선의 속성에 효과로 여러 가지 선의 종류를 실제로 하나씩 볼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지우고 볼까?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수업. 지금 앞으로 계속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만 할 거야.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선의 속성과 효과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즉 선의 경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 선이 얼마나 두껍고 얇은지, 그리고 또 고른 정도는 이 두께가 얼마나 고른지, 간격은 또 얼마나 고른지 이걸 보는 거고, 영속성은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지, 가장자리에 일관성이 있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 선은. 그런 걸 보고 선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등등에 따라 분류가 돼.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선의 속성에 따라 물리적인 속성이랑 심리적인 효과라고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선의 속성에 따라 물리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물리적인 효과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고, 심리적 효과는 말 그대로 사람 심리, 마음 모습을 느껴지는 것을 효과를 말하는 거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선의 속성에 따라 이렇게 물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거야. 자, 그럼 제일 먼저 직선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직선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직선, 망곡선, 완전곡선, 굴곡, 톱니 모양, 고리 모양, 물결 모양, 스클랩 모양, 지그재그 모양, 주름 잡힌 모양, 이렇게 총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이거는 경로. 아까 막 있었지? 경로를 뜻하는 거야. 지금부터 말하는 건 다 경로야. PATH를 쓰고 영어는 몰라도 되고, 경로라는 걸 본데 직선, 스트레이팅이라고 하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 두 가지가 있어. 직선의 물리적인 효과는 각진 인체를 강조하고 둥근 인하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체형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인 효과는 경직되고 엄격하고 위험 있고 긴장감 있고 굽히지 않고 또 확실하거나 약간 남성스럽고 딱딱하고 절제되고 사무적이고 단정하고 정확한 게 있어. 자, 이
사진이 직선을 말하는 건데 선 어디 있을까? 이거 딱 보이지? 허리띠 부분. 자, 이 허리띠 부분이 그냥 직선 모양이잖아. 이 직선 모양을 옷에 사람 옷에 이 직선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인체가 각진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이게 네모나잖아, 이것도. 이러다 보니까 강조하게 되고 그 각진 인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몸이 둥글둥글한 거, 이렇게 몸이 둥글둥글한 거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띠를 두름으로써 체형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인 효과는 이렇게 약간 직선이 딱딱하잖아. 딱딱한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직되고 엄격하고 위험 있는 심리적인 모습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물리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로 나뉘게 되면서 다 멘트가 틀리게 돼.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 만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만곡선이라고 하는데 만곡선은 이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살짝 굴려진 모습을 말하고 역시 물리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물리적인 효과는 인체 곡선을 약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곡선, 만곡선이라고 해서 곡선이잖아. 약간 곡선처럼 둥글게 있다 보니까 인체 곡선이 이렇게 둥근 부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심리적인 효과는 이렇게 곡선은 특히 부드럽고 이런 효과가 많거든. 부드러운 느낌과 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완만한 느낌과 유연하지 이렇게 유연하지만 약간 절제되는 느낌도 있어. 그래서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그리고 약간 늘어진 수동적인 운항과 나른하고 평화로운 느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 되게 짧은 선 하나지만 되게 많은 효과를 갖고 오지. 그래서 옷에서 선 하나 그릴 때 되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옷 디자인할 때 선 하나도 되게 중요하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뭘까?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완전 곡선이야. 우리 방금 직선 보고 만곡선이랑 살짝 곡선 봤는데 완전 곡선은 완전 둥근 거. 완전 둥근 거에서 완전 곡선이라서 풀커브라고 해. 완전 꺾였다. 그래서 역시 물리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나누는데 물리적인 효과. 우리 아까 만곡선은 그 인체 곡선을 약간 강조했잖아. 완전 곡선은 완전 곡선이다 보니까 인체 곡선을 완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이 몸이 약간 야윈 사람들한테 이걸 하면은 야위고 각진 인체를 완화하는 느낌이 있고 그 완전 곡선이다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고 해. 그래서 역동적이고 완전 곡선은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 그래서 젊은 느낌과 역동적이랑 활동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게 볼륨감도 있어주고 탄력 있는 느낌도 주고 발랄한 느낌 그리고 볼륨감 있느니 풍만한 느낌 그리고 관능적이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까지 줄 수 있어. 이게 완전 곡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약간 선이라고 하기 애매하지. 사실 이런 게 선 하나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선이 모임으로써 이렇게 선의 모습이 그 띠의 모습이 보인다면 선으로 분리해서 이것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 배우는 게 경로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또 곡선인데 굴곡이야. 완전 곡선이 아니라 굴곡. 자, 이게 굴곡이라고 해서 살짝 꺾인 거. 살짝 꺾인 거. 이 부분을 굴곡이라고 할 수 있어. 굴곡인데 역시 물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로 나뉘게 되는데 물리적 효과는 외적으로 보이는 거. 자, 외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했지. 우리 굴곡은 외적으로 봐서 여기는 직선이지.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는 곡선이야.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결합된 효과에 의한 변화를 굴곡이라고 하고 심리적인 효과로 이게 완전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완곡하는 느낌이 있고 약간 직선이었다가 곡선으로 꺾이면서 변화가 있는 느낌이 있고 약간 아까 완전 곡선은 발랄하고 막 귀엽고 막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이었다는 반면에 이 굴곡은 약간 품이 있고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 그리고 품이 있는 인위적이랑 말이 비슷한데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약간 완전 곡선은 불안정한 느낌이 조금 있었던
느꼈다고 하면 굴곡은 약간 안정된 느낌이 있고 역시 완화되고 부드러운 느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리는 뭐 아직 지금 뭐 이거 하나 곡선 하나 직선 하나로 이런 느낌까지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미세한 차이를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톱니 모양이야. 자, 톱니 모양 이 옷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양을 톱니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약간 톱니 모양은 이렇게 각졌잖아. 그래서 각진 것을 강조하게 되고 톱니 모양이 규칙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불규칙적이지 약간. 그래서 불규칙함을 강조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심리적인 효과는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들지 않아? 막 곡선을 막 이 뭐 불규칙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느낌 있고 약간 신경질적인 느낌 약간 뭐 날카로우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불규칙적인 흥분한 느낌도 있고 이게 약간 그래서 자극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따가울 것 같기도 하지. 날카롭기도 하고 솟아오르고 예측할 수 없고 경계하고 위협적인 것은 위협적이고 약간 위협적인지 날카롭다 보니까 그 격하고 잔인한 느낌까지 있어. 너무 이게 막 그 물리적인 효과, 톱니모의 물리적인 효과는 각졌어, 불규칙했어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딱 소원이가 봤을 때 이 톱니 모양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 불규칙적인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만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오리 모양이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오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데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반복된 둥근, 이렇게 둥근 거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옷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둥근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소용돌이 치는 느낌도 있고 율동적인, 곡선이 들어가면 대부분 율동적이라고 보면 돼. 약간 귀엽고 활동적이고 부드럽고 분주하고 탄력 있고 불확실하고 장난스럽고 유쾌하고 생동감 있고 재치 있는 느낌까지 있어. 곡선이 있으면 대부분 율동적이고 약간 귀엽고 막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면 돼. 자, 약간 뭐 부드러운 것까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가다 보니 귀여운 느낌 있지 살짝. 그런 것만 파악하면 돼. 자, 그 다음은 물결 모양이야. 이거 물결 모양 좀 잘 안 보이지? 물결 모양은 이렇게 이거 날카로운 수입이 핸드폰 카드로 그 컴퓨터로 하도 그리다 보니까 좀 조금 그런데 이게 물결 모양. 이렇게 물결 모양을 물결 모양이라고 하고 자, 물결 모양 역시 곡선이 좀 들어갔지. 그러다 보니까 각진 것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둥근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여태까지 직선, 곡선, 직선 하나 배우고 계속 곡선만 나왔지. 근데 차이점 알겠어, 소환아? 직선은 각진 것을 강조하고 곡선은 각진 것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곡선 또 심리적인 효과는 여성스러운 효과가 또 많은 거 알아, 소환아? 여성스러운 게 많고 또 활동적이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곡선이 약간 이게 선에서 물결 모양을 뜻하는 건데 부비치는 모양과 유동적인 모양 역시 곡선이 막 주름이 막 잡히다 보니까 불확실한 모양도 있고 약간 주름이 잡히다 보니까 로맨틱한 느낌과 여성스러운 느낌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우아하면서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도 있지. 그 다음 스켈렛 모양 조금 말이 어렵지. 스켈렛 모양이라고 해서 스켈렛 모양은 아까 그거는 이런 식이었다고 치면은 이번 거는 이런 식. 이런 게 스켈렛 모양인 거예요. 이 옷에서 보면 이렇게 둥근 거 이거를 스켈렛 모양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둥근 것을 반복하는 거야. 그 다음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곡선은 귀엽고 귀여운 느낌. 그리고 둥근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둥글다 보니까 소녀다운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약간 재미있기도 하지. 그 리듬감도 있고 생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웨딩에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지그재그 모양. 아까 방금 좀 전에 폈던 거랑 비슷하지. 정말 톱니 모양 뾰족뾰족한 거랑 비슷한데 지그재그 모양은 톱니 모양이 이게 톱니 모양이라고 하자면 지그재그 모양은 이게 지그재그 모양이야. 지그재그 모양은 역시 직선이지 둥근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진 것을 강조하고 되고 둥근 것을 완화하게 돼. 직선의 특징? 각진 것을 강조하고 둥근 것을 완화한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는 아까 그 톱니 모양이랑 비슷한데 날카로운 느낌도 있고 직선의 특징이었던 남성스러움이 있어. 그리고 톱니바퀴 또 특징이었던 불안정한 거, 그리고 분주하고 도란시키는 특징이 있고 또 약간 톡톡 튀어오르는 느낌과 도련한 느낌, 격렬하지 약간 격렬한 느낌, 아까 직선에서 있었던 경직한 느낌, 강렬하고 약간 단순하면서도 딱딱한 느낌도 있어. 자, 지그재그를 봤으니 자, 경로에서 마지막인 주름 잡힌 모양을 볼 거야. 자, 주름 잡힌 모양은 보이는 것처럼 약간 그 물결 모양이 비슷해. 막 이렇게 거칠게 주름 잡혀 있는 모양은 그냥 주름 잡혀 있다라고 봐. 약간 주름이 잡히다 보니까 그 윤곽이 약간 거칠고 심리근육과는 뒤얽힌 느낌. 주름이 막 잡았을 때 뒤얽혀 있을 것 같지? 그 약간 주름을 규칙적으로 잡는 거 아닌 이상 겨우 거의 대부분 막 잡혀 있어. 그 전에 말한 것처럼 땀을 크게 손에 물어봤던 거 땀이 좀 큰데 땡겨서 막 규칙적인 주름이 안 잡혀. 그러다 보니까 변덕스러운 느낌과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고 약간 복잡한 느낌도 들어. 자, 여기까지는 경로였고 그 다음 이거는 우리 두께야. 두께는 총 두 가지로 나뉘게 돼. 두꺼운과 얇은으로 나뉘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꺼운이 있는데 이건 약간 두껍다고 볼 수 있지. 선치부는. 그래서 두껍다 보면 무게를 더하게 되고 힘이 무겁고 남성스럽고 강하고 집중된 느낌이 있다고 해. 자, 그 다음은 얇은 건데 자, 이게 이렇게 아까 거랑 비교되지. 얇지. 그래서 얇은 티인이라고 해서 약간 두꺼운 거는 무게를 더한다고 하면 얇은 거는 무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두꺼워는 남성스럽고 뻣뻣하고 적극적 대담한 뭐 이랬다면 얇은은 섬세하고 소극적이고 여성스럽고 온화하고 연약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두께 부분에서 얇은과 두꺼운은 둘이 완전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고름이야. 고름 정도야. 고름. 이게 고르고 그 손 두께가 고르고 아니면 간격이 고르고 고르지 않고가 있거든. 고름 정도를 본다고 해서 고름 2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르지 않은 거야. 여기 뭐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 손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랑 여기는 좀 넓은데 여기는 좁아. 간격이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간격이 좁아. 이렇게 고르지 않은 걸 말하는데 고르지 않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불룩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 울퉁불퉁하거나 부푼 것을 강조하게 되고 심리적인 효과는 약간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지. 불확실한 느낌도 들고 불안정한 느낌이랑 약간 그렇다고 그래도 딱딱 딱딱 떨어져서 고르게 돼 있으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지. 이거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과 있지만 약간 불확실하고 막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어지러운 느낌이 있지.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고름. 아까 고르지 않은 걸 봤으니까 고름 반대이 되는 경우를 봐야 되겠지. 고르는 이분으로 물리적인 효과, 약간 일정하게 고른 것을 강조하게 되고 심리적인 효과는 고르지 않은 거랑 반대야.
규칙적이고 약간 규칙적이다 보니까 안정된 느낌이 있고 약간 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막 아까 열받다 죽겠다 하지 않고 이렇게 두께도 일정하고 간격도 일정하니까 확실한 느낌이고 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예측이 가능해. 아, 이쯤에 여기에 또 선이 나오겠구나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정돈되고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이랑 고름은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아까 두꺼운이랑 얇은이랑 같은 거야. 자, 우리 계속 패션쇼, 자, 지금 보는 사진들은 다 패션쇼 사진들이야, 소원아. 자, 그 다음, 연속성인데, 연속될 수도 있고, 선이 잘릴 수도 있고, 막 점으로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는 거야, 지금은. 지금부터는 연속성이라고 해. 콘, 쓰고 연속성인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쭉 연결돼 있지. 연속적이고 절단되지 않은 선을 말하는 거야. 이렇다 보니까 매끄럽거나 불룩하거나 가득하거나 끊어진 것 없이 연속된다 보니까 연속된 것을 강조하게 되겠지. 그리고 앞에 계속 뭐 약간 고른이랑 비슷한데 약간 그 연속학적이다 보니까 일관되고 뚜렷하고 확고한 느낌이 있고 매끄러운 느낌과 시원한 느낌. 근데 약간 반대적으로 안 좋게 말하면 단순하면서도 지루한 느낌도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전진만 하니까 약간 지루한 느낌이 보인다 이거야. 자, 그 다음은 절단된인데 broken이라고 해서 잘린 거야 선이. 선이 끝이 잘렸지. 아까는 막 이렇게 쭉 이어져 있었는데 선이 막 잘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절단된 선을 말하는데 연속되지 않고 불규칙한 것을 강조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는 중단된 느낌이 있고 도발적인 느낌이 있어. 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경쾌하고 쾌활한 느낌이 있어. 아, 그리고 아까 이 앞에서 봤던 이 긴 선 있잖아. 길게 선을 세로로 그리면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해. 자, 그 다음 이걸 넣어보면 그리고 약간 방해받는 느낌과 정지되고 또 안 좋게 말하면 답답한 느낌도 있다고 해. 지금 우리 계속 연속성 보고 있어. 연속성 또 있어. 자, 점으로 된인데 점으로 자세히 안 보지만 우리 선이 점으로 된 직선이라는 거 처음에 우리 숙성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점으로 되면서 이렇게 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반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절단은 되어 있지만 방향성은 또 나타내는 거야. 제 심리적인 효과는 점점점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덜 확실하고 약간 암시적인 느낌이나 점이다 보니까 톡톡 튀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또 연속성이 있고 소극적이며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도 있다고 해. 자, 그 다음은 또 아직도 연속성인데 결합이야. 여러 가지 문양이 합쳐진 걸 말하는 건데 이런 식. 뭐 이렇게 생긴 게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쭉쭉쭉 나열되면서 선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서 결합된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선의 결합을 말해.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의외고 독특하고 분주하고 지루하지 않은 느낌도 있어. 자, 그 다음 날카로운인데 이 부분은 가장자리 처음에라고 하거든. 자, 가장자리 처음 그래서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끝 가장자리 소매 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옷 끝단을 날카로운이라고 해서 아까 톱니바퀴랑 사실 톱니바퀴랑 뭐였더라? 네, 지그재그 모양. 톱니바퀴랑 지그재그랑 똑같은데 그 가장자리 이렇게 날카로운 모양이 들어갔다 해서 날카로운 그냥이라고 하는데 톱니바퀴랑 그 지그재그랑 성격은 비슷해. 매크 다만 그 형의 가장자리를 강조한다는 게 틀리지. 그리고 분명하고 약간 단호하면서 신랄하고 확실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경직되고 정돈된 느낌도 있고 날렵한 느낌도 있고 매끄러운 느낌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볼 거 가장자리는 보폴이 있는데 자, 이런 식 사진처럼 보폴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형의 가장자리를 보폴로 부풀리다 보니까 가장자리를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곽이 여기서 딱 끝나 이게 안 보여. 그래서 불분명하고 그 윤곽이 16가는 보폴이다 보니까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부풀리다 보니까 또 과장된 느낌. 그리고 불명확한 임시적인 느낌도 있다고 해.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또 가장자리인데 역시 가장자리인데 방금 저는 처음 예였다면 이건 윤곽이야. 가장자리 부분에서 윤곽을 말해. 자, 가장자리 부분 윤곽을 매끄럽게 한 경우야. 이거 역시 그냥 직선 부분인데 매끄럽거나 울퉁불퉁한 것을 강조하게 되고 이 끝부분 검정색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매끄러운 경우를 강조한 경우고 울퉁불퉁한 것을 강조한 경우도 있긴 해. 심리적으로 그냥 테두리를 직선으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넣다 보니까 단순한 느낌이고 평면적이고 단정한 느낌도 있어. 그렇지만 깔끔하면서도 밋밋하지. 긍정적으로 말하면 수수하고 반듯한 느낌이 있다고 해. 자, 그 다음은 형을 이룬 거야. 아까 처음의 부분에서 보폴이 있는 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보폴이 있는 것을 말해 형을 이루는데 형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뒤얽이고 분주하고 활동적이고 끈끈한 느낌이 있다고 해. 너무 많이 봤지 소원아 급박하게만.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조금만 더 보자. 자, 이번에는 일관성이야. 일관성이 있냐 없는데 이거는 전진. 아까 맨 처음에 배운 직선이랑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전진인데 견고하고 다치고 매끄러운 경우를 말하는 거야. 물리적인 효과는 전진인데 그 심리적인 효과는 다쳤다 보니까 확실하고 단호하고 강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있어. 그 직선에서 나왔던 남성적인 효과가 있고 직선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일관성도 있고 보수적이고 꾸밈이 없는 경우를 말해. 자, 그 다음 다공성애라고 해서 이 부분 다공성애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모양만 이렇게 섞인 거 이런 걸 다공성애라고 하는데 아까 배웠던 결합이랑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돼. 이렇게 다공성은 대신 구멍이 퉁퉁 뚫려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밑에 살짝 보이는 건 모양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뽕뽕 뚫려 있는 건데 그렇다니까 비어 있는 효과가 있어.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있고 뒤로 넘어가는 느낌. 그 심리적인 효과는 열려 있어. 비어 있다 보니까 열려 있고, 근데 약간 덜 불분명하지. 그 여유로움과 얽힘도 있어. 그리고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도 많이 있다고 봐. 그 레이스 소재를 많이 쓰지. 그 다음에 길이 부분인데 긴과 짧은 있어. 이런 식으로 선이 쭉 길게 아까 일관성 있는 이랑 똑같이 그냥 똑같은 거 보는데 긴데 방향과 길이 강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쭉 길게 나가다 보니까 매끄러운 느낌이 있고 심리적인 효과로는 긴장되고 지루하고 전진만 하고 일관적이고 연속적이고 성숙한 느낌이 있어. 단정한 느낌과 진지한 느낌도 있고
있고, 자, 긴 있으니까 짧은 있겠지. 여기서 선 부분은 요 부분. 하얀색 매우 짧지. 그리고 또 긴 부분이 일관성이 있는 이었다면 짧은 절단된이랑 또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절단된 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짧은은 공간을 분리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심리적인 효과라는 경쾌하고 흥미를 끌지. 중간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신 단단한 느낌이 있어. 그 다음에 돌발적이고 짧게 잘렸다 보니까 분리된 느낌도 있고 발랄한 느낌도 있어.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 길이를 봤으니까 방향이 있어. 방향인데 너 수직 방향. 우리 수직 소원이 뭔지 알지? 직각으로 수직으로 쭉 떨어지는 거.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거 수직이라고 하는데 수직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강조를 하는데 길이를 인식하게 되겠어. 아까 일관성 있는 도 이렇게 쭉 떨어졌지. 길이를 강조하다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면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대. 착시 효과가. 키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위험 있고 힘차고 준엄하고 안정적이고 엄격하고 위풍당당하고 방침적이지 않은 효과가 있대. 자, 우리 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알아? 이거 보면은 얇지. 얇은 애도 들어가고 일관성이 있지. 일관성에도 들어가. 그럼 또 길지. 긴 애도 들어가.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겹쳐. 효과는 그래서 약간 비슷비슷하고 겹친다고 볼 수 있지. 자, 수직이 있었으니까 수평이 있겠지. 자, 이게 수평. 가로가 수평. 세로가 수직. 알지, 소원이? 수평 같은 경우는 좌우 방향 강조해서 폭을 인식하게 돼.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평적이고 여유롭고 고요하고 수동적인 느낌이 있고, 자, 방향에서 사선 방향. 자, 우리 수평 봤으니까 사선도 봐야겠지. 그 사선인데 수직에 가까울수록 길이를 인식하고 수평에 가까울수록 폭을 인식해. 사선은 그래서 딱 어디 완전 45도로 딱 사선이야. 완전 사선이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 오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뉘었으면 폭을 인식하고 약간 이렇게 세워져서 사선이면은 길이를 인식한다는 소리지. 그리고 약간 사선은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다 보니까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활동적이고. 자, 방향으로 또 이게 셋이 끝일 것 같지만 또 있어. 방사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 그래서 방사라고 해서 집중, 여기 봐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집중돼 있지. 집중돼 있으면서 여기가 확산돼. 이렇게 확산. 크게 확산. 이렇게 확산되면서 집중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약간 확산되다 집중되다 확산되다 보니까 활기차고 확산적이고 폭발하고 막 번지는 느낌과 집중되는 느낌이 있어. 자, 우리 마지막이야. 마지막 방향에서 마지막 교차야. 자, 이렇게 사진처럼 선이 교차되는 경우를 말해. 이 교차인데 이 교차는 분할하는 느낌과 엇갈리게 하는 느낌이 있어. 여기랑 약간 분할되는 느낌이 들지. 여기랑 분할되는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교차함으로써 분할하고 엇갈리게 하는 느낌이 있고 심리적인 효과는 교차되는 효과와 은밀하고 엄격하고 균형적이고 구속되고 억압되는 느낌이 있어. 자, 오늘 수업 이제 중요한 건 다 배웠어. 마지막 요점 정리. 자,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선의 속성화 효과에 대해서 봤는데 요점 정리. 라인의 효과, 선의 효과는 선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여러 방향으로 이끌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선을 표현해. 선으로서 윤곽선도 표현하고 방향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어. 선은 특징들을 강조하거나 감출 수도 있어. 아까 뭐 직선은 남성적이고 뭐 우쭈쭈쭈 있었지만 직선으로서 그
전체를 강조하고 중국어에서 완화하는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강조하거나 완화, 감추는 느낌 효과가 있고 선은 각도나 분할에 의해 더 날씬할 수도 있고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아까 수직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 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했지. 이런 식으로 선으로서 착시 효과를 일으켜 이쪽이랑 이쪽이랑 분할된 느낌도 있고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 길어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는 강한 반응 효과를 주기 위해서 통합되거나 분리시킬 수도 있고 곡선은 여성스러운 느낌과 가슴, 허리, 힙을 집중시킬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선에 대해서 수업 끝냈고 오늘 막 너무 글로만 막 이야기해서 너무 지루했지 조금.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을 조금 많이 보여줄게. 오늘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 채널 2 우리 항상 보던 거 같이 넣어줬으니까 집중해서 보자. 오늘 수업 수고했어.